미스 김이 도망치듯 나간 현관문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남편의 차키와 신용카드, 그리고 그 여자가 토해놓고 간 각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가장 위험한 목격자의 입을 막았으니 이제 제 계획대로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은행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고 부동산들이 문을 닫기 전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인감 도장과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이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남편이 평생 유세 떨며 저를 올감했던 족쇄였습니다.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나 있을 줄 알아? 술만 마시면 습관처럼 내뱉던 그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나 갈 데 없었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늙은 여자가 어디로 가겠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 집은 더 이상 당신의 성이 아니라 내 새로운 인생을 위한 미천일 뿐이니까. 저는 거울을 보며 옷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가장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남편 간병비 때문에 급하게 집을 파는 세상 물정 모르는 불쌍한 할머니. 그게 오늘 제가 연기해야 할 배역이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업자들도 의심하지 않고 덤핑으로 나온 급매물을 덥석 물 테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옆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은 안 됩니다. 동네 방네 소문이 빠르니 아들 놈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차상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시장 아니면 집밖에 모르고 살던 제가 품속에 20억 로또와 집 문서를 품고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니.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만 묘한 쾌감이 전신을 감돌았습니다. 옆 동네에서 가장 간판이 낡은 대박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급해서 그러는데 집 좀 빨리 팔아주세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신문을 보던 중개업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집이 어딘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수술비가 급해요. 오늘 당장 계약금 받을 수 있게 시세보다 1억 싸게 내놓을게요. 1억이라는 말에 중개업자의 눈이 번쩍 뜨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의 눈빛. 역시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군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진짜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현금 쏠 수 있는 투자자 부를 테니까 도장 딱 준비하고 계세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채 1시간도 안 되어 번들거리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으로 계약금 4천만 원이 입금되는 알림 소리. 띠링.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 그 일주일 안에 저는 모든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증발해 버릴 겁니다. 계약서를 품에 안고 부동산을 나서는 길.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여보 봤지?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집 내가 단돈 1시간 만에 팔아먹었어. 그러게 평소에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어. 저는 근처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일부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제 옷을 사러 간 게 아닙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갈 때 가져갈 아주 특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 아니요. 저는 지하 식품관에서 가장 냄새가 고약한 홍어, 회 한 접시와 남편이 평소에 질색하던 싸구려 빵 몇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키키한 냄새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해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획 돌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자기가 쓰러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능적으로 느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미운 걸까요?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 배고프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거 사왔어. 저는 봉지에서 빵을 꺼내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싸구려를 먹으라고 사왔냐며 당장 집어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신세. 싫어? 배가 불렀네. 그럼 굶어. 저는 빵을 탁자에 툭 던져놓고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집 내놨어.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더 커졌습니다. 입을 뻐근거리며 뭐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어허, 흥분하면 안 돼. 혈압 올라가. 금매로 싸게 팔았어.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그 돈으로 뭐 할 거냐고? 내 노후 자금이지. 당신 병원비? 글쎄 자식들한테 달라고 해. 남편의 얼굴이 불고락 푸르락해지더니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떨며 저를 노려보는 그 눈빛. 마치 저를 죽이고 싶다는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즐기듯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왜? 억울해? 미스 김한테 2천만 원 갖다 바칠 때는 안 아깝고 내가 집 좀 파는 건 아까워? 남편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스 김.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그 표정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수첩 다 봤어. 그년한테 카드 주고 차 주고 아주 살림을 차렸더구먼. 내가 그 증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자식들한테 허튼 소리 하거나 로또 이야기 꺼내면 그 수첩 며느리랑 아들한테 다 보여줄 거야. 당신이 자식들 돈까지 빼돌려서 바람 피운 거 알면 걔들이 당신 병수발 들어줄 것 같아. 고려장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제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헐떡거리던 숨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체념한 듯 눈꼬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벌컥.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날이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남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왔니? 너희 아버지가. 방금 깨어나셨는데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구나. 어쩜 좋니? 저는 훌쩍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상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집 문서 어디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문서는 왜? 병원비 때문에요. 원무과에서 당장 중간 정산 안 하면 퇴원시킨대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만데 대책 없이 이러고 계세요. 일단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인감이랑 집 문서 빨리 주세요. 아들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효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자기 빚도 갚고 병원비도 해결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형철 씨 말이 맞아요. 어차피 아버님 저렇게 되셨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에요? 빨리 정리해서 현금화하는 게 낫죠.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건네주세요. 이 하이에나 같은 것들. 벌써부터 유산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어쩌나. 그 집은 이미 남의 집인걸. 계약서에 도장 찍고 온 지 불과 2시간도 안 됐는데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집 문서. 내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장롱 깊숙이 넣어뒀는데 도둑이 들었나 없더라.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요? 치매라도 오셨어요? 빨리 집에 가서 찾아봐요. 지금 당장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팔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놈 아프다. 이거 놔라.
소란이 벌어지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저의 신랑이 제가 곤란해하는 모습,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비릿한 조소, 그리고 남편이 마비되지 않은 왼쪽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시선을 끌려는 듯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드셨어요? 아들이 제 팔을 놓고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으로 허공에 네모난 모양을 그렸습니다. 마치 종이 한 장을 묘사하는 듯한 동작. 그것은 누가 봐도 로또 용지 아니면 집 문서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저 인간이 기어코 입을 여는구나. 죽어도 혼자는 안 죽겠다는 신보구나.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요? 종이요? 어머니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필사적으로 입을 번긋거렸습니다. 또,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남편의 입 모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로또? 아버님 지금 로또라고 하신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라면 20억은커녕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여보, 또 헛소리야? 로또는 무슨 로또? 당신이 어제 꿈에서 로또 샀다고 잠꼬대하더니 아직도 꿈속인 줄 아나 봐. 제가 황급히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불을 덮어 씌웠습니다. 얘들아 의사 선생님 불러라. 아버지가 헛것이 보이나 보다. 하지만 며느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팔을 잡아채며 남편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아버님 말씀 좀 들어보게 비키세요. 아버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로또가 왜요? 어머니가 로또를 가지고 계세요?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듯 남편은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다시 손가락을 펴서 숫자를 표시하려 했습니다. 1, 2, 1등 20억을 말하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 요법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있던 아까 미스 김이 준 각서와 남편의 핑크색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래. 로또 좋아하시네. 네 아버지가 로또 맞은 것처럼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건 사실이지. 저는 수첩을 아들의 가슴팍에 집어 던졌습니다. 자 봐라. 이게 네 아버지가 그동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적어놓은 장부다. 아들이 얼떨결에 수첩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펼쳐봐. 네 아버지가 미스 김이라는 젊은 년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집 담보 대출. 웃기지 마라. 네 아버지가 그년 오피스텔 얻어준다고 이미 대출 풀로 땡겨 쓴 거 너 몰랐지? 제 거짓말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출을 이미 받으셨다고요? 수첩을 넘기던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적힌 적나라한 액수들. 35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아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들의 시선이 저에게서 남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걱정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내 사업자금 3천만 원 해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술집 여자한테는 2천만 원을 턱턱 줘요? 네?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침대를 발로 찼습니다. 쾅. 철제 침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반응에 당황한 듯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자기가 폭로하려던 건 제 로또였는데 순식간에 자신이 죄인으로 몰린 상황.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오복거렸지만 이미 아들은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말 좀 해보시라고요? 내 돈은 안 갚아주면서 여자한테 돈을 써? 노망나셨어요? 며느리도 수첩을 빼서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머,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세상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남편은 졸지에 파렴치한 불륜남에 자식들 목까지 탕진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또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아들과 며느리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내 몫을 여자한테 썼다는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공이다. 이 탐욕스러운 것들에 눈을 멀게 하는 건 결국 돈밖에 없구나. 어머니, 그럼 집은요? 집 대출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아들이 씩씩거리며 물었습니다. 거의 깡통이다. 팔아봤자 빚 잔치하고 나면 땡전 한 푼 안 남을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 인간 병수 발드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기대했던 유산도 없고 빚만 남은 아버지. 이제 그들에게 남편은 돈줄이 아니라 짐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아들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나 병원이야. 응? 뭐라고? 전화를 받던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꺼는 며느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엄마랑 통화했는데 옆 동네 부동산 하는 김 사장님 아시죠? 저희 엄마 친구분. 그분이 그러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 아파트 급매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할머니가 와서 시세보다 1억이나 싸게 내놨다고. 계약금까지 받아갔다고. 순간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를 찌들덕 크게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 어머니 아니에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제 가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번쩍 들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하세요. 집 파셨어요?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으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복병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인맥, 그 좁은 동네 바닥의 소문.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제가 입을 때려는 찰나 남편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비된 입으로 흘러나오는 기괴한 웃음소리. 마치 꼴 좋다. 너도 이제 끝이다라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들켰다. 그래서 어쩔 건데? 저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팔았다. 내가 팔았어.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 제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아들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진짜 파셨어요? 그 돈 내놓으세요. 아버지 병원비랑 제 빚 갚아야죠. 싫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야. 40년 동안 네 아버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니들 키워낸 내 노동의 대가야. 단돈 10원도 못 줘.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법적으로 그거 아버지 돈이에요. 뭐? 마음대로 해봐. 나도 변호사 살 돈 있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구질구질한 병실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간다. 네 아버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효도한다 생각하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거기 서요.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돈 내놓기 전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아들이 제 가방을 낚아채려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아들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평소에 순한 엄마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 주머니에는 20억 로또와 4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말, 그건 진리였습니다. 비키라 했다. 저는 쓰러진 아들을 넘어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소리치고 남편이 개성을 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제 앞을 가로막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2명.
그리고 그 뒤에서 걸어 나오는 한 사람. 미스 김이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가시게요? 아직 정산이 덜 끝난 것 같은데. 그녀의 손에는 제가 아까 뺏어갔던 차 키가 다시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험상궂은 남자들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스 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모님, 2천만 원은 너무 적잖아요? 집도 파셨다면서요.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할까요? 이런. 산 넘어 산이라더니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얌전히 물러갈 리가 없지요. 저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 위기. 과연 저는 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뚫고 20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벼랑 끝에서 추는 춤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